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아빠들이 역할놀이를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강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머님들 대상으로 놀이 교육이나 놀이 치료 등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작년부터 이제 아버님들 대상으로 하는 놀이 교육을 해달라는 그런 섭외가 들어오곤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놀이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는 엄마가 주 양육자였던 엄마가 주로 놀이를 했던 반면에 아버님들도 육아에 대해서 자녀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구나. 전반적으로 육아에 있어서도 아버님들께서도 많이 동참하려고 하고 많이 놀아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이런 놀이가 힘들어요 하는 거하고 아버님들이 이런 놀이가 힘들어요 하는 그 종류가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들은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뭐 총이나 칼이나 싸움 이런 건 너무 싫어요. 오히려 그냥 엄마 놀이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버님 중에서 저는 뭐 공격적인 놀이, 뭐 신체 활동 놀이 다 게임 놀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 놀이가 싫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님들은 저는 역할놀이 할 때가 참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 위주대로 맞추자니 그 놀이가 너무 재미가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여성이 갖는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놀이 장면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남자들은 성취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크고요. 여자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차는 있죠. 아이들도 그런 거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들도 성별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성인 엄마가 남자인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성취감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남성인 아빠가 여성인 딸과 놀이를 할 때 딸이 원하는 역할놀이에 대해서 맞추기가 어려운 게 그 서로 욕구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죠. 저도 삼형제들이랑 놀이를 하면서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성취, 투쟁, 쟁취 막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좀 더 놀이 욕구가 많이 있는 편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놀이 할 때도요, 기술이 필요해요. 역할놀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들이요, 감독이면서도 배우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이 될까요? 부모님들은 그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배우의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배우 생각해 보면은 감독이 다 이렇게 지시하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때 표정이 좀 안 좋다.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맥락을 생각하시면은 우리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역할놀이에서는. 그런데 역할놀이, 엄마놀이 뭐 등등 할 때 설명서가 있지가 않잖아요. 아이의 머릿속에 있죠. 아이가 생각하는, 구상하는 그 스토리, 설정은 아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놀이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려워요. 역할놀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게임처럼 딱 구성, 설명, 규칙이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몰라도 그거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역할놀이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간간히 어떤 단서를 줘요. 그거 힌트를 잘 포착을 해야 돼요. 근데 포착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자꾸 놓치게 되는 것들이고, 막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놀아주는 것 같긴 하지만 서로가 만족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의 상황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 역할놀이를 할 때 우리가 최대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이가 다양한 역할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때로는 무례한 역할을 요구하기도 해요. 상상놀이, 역할놀이 상황에서의 나쁜 역할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신체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뭔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역할은 좀 제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고서야 나한테 조금 무례하게 하거나 키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케이, 그거는 괜찮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친절해서 설명을 막 해주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이런 역할에, 아빠는 이런 역할에, 나는 이런 역할 할게 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는 아이들은 너무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가 이런 역할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인 거야? 너는 어떤 역할인 거야? 아빠는 어떤 역할? 예를 들어 친구 놀이를 한다 했을 때 아빠가 역할하는 친구는 너한테 어떻게 대해주는 친구야? 라고 그 주제, 그런 거를 좀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친구야. 얘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야. 아니면 얘는 나를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구야 라고 하면 친절하게 대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겠구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역할을 얘가 원하는구나. 아니면 얘가 뭔가 무례하게 나쁘게 일부러 장난치고 그런 역할을 원하는 거다. 그런 단서를 얻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얘가 타인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것들 기술이 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자기 역할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대략 아빠가 생각하는 두세 가지 역할, 친구놀이 했을 때 얘는 너한테 뭔가 도움을 많이 친구일까? 아니면 얘는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일까? 얘는 너한테 뭔가 많이 사주는 친구일까? 등등 간단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이 중에서라도 있니?를 한번 들어보는 거. 그래서 최대한 어떤 단서, 얘는 나한테 좋은 사람 역할을 원하는가, 나쁜 사람 역할을 원하는가, 얘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그거를 한번 파악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정말 모르겠다고 한다면 아빠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니라고 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시키는 역할만 하고 의사 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가장 익숙한 일상의 놀이부터 재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의 놀이라고 함은 아이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놀이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소꿉놀이 한 끼 이상은 먹잖아요. 엄마가 밥을 해주고 나눠 먹고 음식을 하고 차리고 이런 것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재현하는 소꿉놀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놀이, 그쵸? 엄마가 또 치우잖아요. 방 정리, 모두 제자리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역할놀이의 소재로 써도 됩니다. 집 바깥으로 갔을 때 우리가 많이 가는 곳이 뭘까요? 마트잖아요. 마트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역할, 손님 역할, 주문하는 역할, 구경하는 사람들, 가게 놀이 형태로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처럼 익숙한 일상적인 역할 놀이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 판타지가 가미되어 있는 놀이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싸움놀이, 괴물놀이, 두 사람이 한 편이 돼서 공격을 하는 거고 협력을 하는 거고 조율하는 거, 그런 놀이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버님은 역할놀이 뭔가 사회성을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얘한테 필요한데 얘가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한테는 역할놀이에 관심이 있고 쉽게 흥미를 잃는 아이다. 우리 아이가
재미 위주로 가야 돼요. 재미 위주로 하면 뭔가 그럴듯해야 돼. 뭔가 내가 진짜 요리사 같거나 뭔가 내가 소방관 같거나 뭔가 경찰관 같은 그런 소품이 있어야 돼요. 경찰 옷을 입거나 경찰 모자를 쓰거나 경찰 소품을 갖고 다니거나 그런 흥미가 유발할 수 있는 소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게 재미 위주로 극대화가 되죠. 그런 다음에 개방형의 질문이죠. 자, 경찰 옷을 입었네. 너 경찰관이 된 것 같다. 경찰관이 돼서 뭘 하고 싶으니?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개방형의 질문을 합니다. 폐쇄형의 질문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에 드러날 수 있는 거. 이때도 아이들이요, 몰라요, 할 수 있어요. 그쵸? 개방형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다는 건 언어 구사력이 돼야 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의 질문을 제시했을 때 아이가 잘 대답을 못한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보기 제시죠. 3가지, 2가지 이상 이 보기를 제시해줘서 경찰관이 돼서 자동차 타고 가는 거, 신고 전화 접수를 받는 역할, 순찰하는 경찰차 등등, 이 중에서 뭘 하고 싶은지 아이가 스스로 고르게 하는 겁니다. 이 놀이에서 여러 선택지 중에서 아이가 고를 때 더 의미가 있고, 내가 고른 것에서 더 많은 의미가 부여가 돼서 더 놀이 확장이 잘 돼요. 어느 순간 엄마 부모님이 끌고 가시는 순간에 이게 자꾸 아이 주도에서 부모님 놀이가 되거든요. 역할 놀이에서는 철저하게 아이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전개 묻기. 예를 들어서 그럼 순찰하는 사람 역할 할래요 라고 하면, 그래, 순찰하다가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 아이가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순찰하다가 뭘 봤니? 순찰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순찰하다가 경찰관은 뭘 해야 될까? 다음 전개를 묻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을 정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그 다음에 놀이를 상황 확장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처 방법을 나누는 겁니다. 이 역할 놀이는 사회성의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놀이 방법이에요. 공감 능력도 키워줄 수 있고요.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말로 물론 표현할 수 있지만 말하면서 힘들 수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나의 이야기로 각색해서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편안하게 다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놀이 상황에서 내가 경험했던 상황을 편안하게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었던 상황들을 재현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희망사항을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되고 싶은 직업들과 관련해서 되어보는 그 기대감을 또 갖게 하는 것이 이 역할 놀이입니다.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역할 놀이는 어찌 보면 아이 스스로 뭔가 극본을 쓰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 그 틀을 짜야 되는 고차원적인 놀이예요. 우리 아이가 이 역할 놀이를 되게 중요시한다, 좋아한다 라고 하면 가정에서 이걸 통해서 얘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지, 이걸 통해서 얘가 입장 바꿔 생각하기, 타인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이거를 통해서 돌발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대처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아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같이 참여해주는 참여자가 약간의 에피소드를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의 놀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너가 어떻게 할 때 엄마 아빠가 화를 낼까? 동생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해보세요. 역할놀이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맘대로 행동을 막 해보세요 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몹시 무서운 것처럼 해보세요. 무서울 때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벌벌 떠는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역할놀이예요. 다뤄볼 수 있고요. 몹시 짜증나는 것처럼 해보세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엄마한테 야단 맞는 것처럼 해보세요.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처럼 해보세요.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어떤 아이가 정말 하기 어려우면 단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를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만약의 놀이라고 저는 정해봤어요. 아빠가 주차장에서 짐을 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낯선 사람이 되고,
엄마는 설문지를 작성해주면 게임지를 주겠다는 식으로 설정놀이를 해봤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만약에 놀이, 만약에 또 뭐가 할 수 있을까? 엄마는 만약에 놀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경찰관이라면 어떤 놀이를 설정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질문들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할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성을 습득할 수 있고요. 돌발적인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무 잘했는데 다른 상대가 굉장히 옳지 못한 반응이 있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을 다룰 수 있기에 참 좋은 놀이인 것 같아요. 저도 역할놀이를 30-40분 뭐 매일 이렇게는 절대 못하지만 간단한 순간에 설정놀이처럼 제가 아이한테 먹을 걸 주고서 너네 엄마 누구누구지? 아줌마 너네 엄마랑 되게 친해. 근데 학교 끝나고 데리러 오라 그랬어. 너네 엄마 뭐 바쁘다고 그랬거든. 그럼 아줌마네 집에 잠깐 가 있자. 라고 해서 그런 놀이들도 한번 해봐요. 5분 미만으로 짧게. 그러면 아이가 정말 창의적인 대처, 창의적인 방식으로 놀이를 재현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어떤 뭐 공포심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만약에 놀이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아이와 짧은 순간에서도 순간 어떤 대처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짤막한 습관에 설정 놀이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